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는 말을 했죠. 들으셨나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이적 단체를 키워내는 것이 교육부요, 교육부.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 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전교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전교조는 뭐의 약자냐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약자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쭉 파헤쳐 보니까 전교조는요, 이적단체, 이적단체.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 애들 학교에 보내고 우리 손주들 학교 보내서 다 교육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적단체라는 겁니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약칭이 뭐냐면 전에는 이제 전국 교사협의회, 전교협이었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1989년도에 가서는 전교조로 이름을 바꿉니다. 전교조로. 근데 이게 전교조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 민노총 아세요? 민주노동총연합회, 민노총에 속해 있는 노동단체가 전교협이야. 원래 선생님들은요 존경받는 사람이거든. 자, 그거 한번 좀 띄워줘봐. 그거 내가 보낸 거예요. 예, 한국의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보면, 자, 넘겨서 보세요. 여기 이제 한노총이 있거든. 한노총. 자,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한노총이 있는데, 넘겨주세요. 넘겨보면 여기에도 보면 의료 노련이 있죠.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의사들 저거 막 지금 데모하는 거 못 잡잖아요. 이들이 지금 어디냐, 한총련에도 있고 민노총에도 있어요, 조직이. 그러니까 의사들의 순수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가 나냐면은 교육연맹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노총, 한노총에도 교육 노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넘겨서 민노총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그래도 약간 강성보다는 약간 중도에서 좌측이에요. 그런데 민주노총을 보면요, 여기 연 운영비가 2,911억 원이에요. 2,900. 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5번째 보면 전교조가 나오죠. 민주노총 안에 전교조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면, 그전에는 우리 여기 뭐 총장님, 전 총장님도 계시고 있지만 교사는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선생님들은 굉장히 존경했고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노동자라는 거예요. 노동자. 왜 그러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면, 공산화는 인민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는 부르주아족을 멸해버리고 이제는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드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선생들도 뭐가 됐냐면 우리는 선생이라기보다는 프롤레타리아다, 노동자다, 노동자.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게 아니고 노동자일 뿐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데모하고 싸우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16개 가운데 저기 들어가 있고 이 안에도 뭐가 들었냐면, 왼쪽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의료연합회라는 게 들어있어요, 민노총 안에도.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이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까 글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도
노동자요 라고 가입을 하려고 가입서를 냈어요. 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합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법의 노조다. 이건 노조를 한다고 그래도 법으로 보장을 받지 못한다. 법의 노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9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 국회에서 날치기를 통과해. 날치기로 통과해가지고 국회에서 합법화를 시켜버려요. 근데 이때에 이걸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재판했는데 그 당시에 재판을 할 때 대법관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그 좌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법원에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치기 통과를 1999년 1월 6일 김대중 정권 때 이 법이 통과가 되고 2000년도에 이 법관들이 대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전교조가 노동자들이 돼서 뭐가 된 거냐? 민노총에 가입이 된 거예요. 자, 앞으로 가서 보면 거기에 이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참교육이라고 들어보셨어? 참교육? 참교육이 뭐예요? 참교육이 뭐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 자,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내가 써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적화 교육을 통한 영반제 통일을 목표로 한다. 여러분,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들이 노동자가 되고 이들이 무슨 운동을 하느냐? 적화 교육을, 북한하고 적화 통일을 하는데 우리가 뭘로 하냐?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 이걸 참교육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다 두고 강의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교조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우리 손주들의 교육이 이런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 의식을 몰라. 그래서 이 모든 뿌리가 민노총의 정신인 1945년 해방 후 좌익계 노동단체가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인데, 전평이라고 그러죠. 그 사상적 뿌리와 똑같아요. 사상적 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노총 산하의 전교조는 강성그룹이에요. 강성그룹인데 이 사상이 과거에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 이제 설명을 할게. 그러면 전교조가 합법노조냐? 아까 얘기했죠. 2013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노동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법의 노조다. 여러분, 이 법의 노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조 일을 보고 있는 교사들이 원래 복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차려놓은 것들을 다 내줘야 돼요. 그동안에 공짜로 썼던 거를 보상을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조합비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노조를 하게 되면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2020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법의 노조 통보가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합법노조로 인정을 했어요. 합법노조로 2000년도에. 그게 누구 때냐? 그게 김대중 정부 때. 그래가지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다 법을 장악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법부도 그렇고 교육계도 여러분 이미 빨가. 자, 넘겨서 보시면 전교조의 조직체제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에 보면 1부 16지부 282지회
9,600여 개의 분해로 조직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교육부 교육행정단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하나야. 그쵸? 교육부가 몇 개? 하나. 근데 얘네들도 1본부를 만들어 놔요. 전교조에서 1본부. 왜 그러냐면 1대1 싸움을 붙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힘을 해가지고 뭘 장악하려고 하느냐? 교육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지부. 16지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시도교육청이 16개야. 시도교육청이 16개니까 이들도 16개를 만들어서 시도교육청 16개를 다 1대1로 싸워서 정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282지회가 있는데 이거는 시, 군, 구의 교육청이 바로 282지회야. 그래서 282지회까지 먹자. 그 다음에 9,600개의 분회를 만들었어요. 분회. 이 9,600개가 뭐냐면 학교가 9,600개예요. 학교가. 그래가지고 5명 단위의 선생의 핵심 멤버들을 조직을 해서 학교의 전교조의 선생이 분회를 조직해서 다 들어간 거예요. 9,600.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감 선거 여러분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저들의 하부 조직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나서는 게 교회가 나서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안 나서면 이들의 조직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하다가 또 당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행동 조직이 분회예요. 분회. 5명씩 해가지고 이제 교장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뽑도록 다 조직을 해놔요. 포섭도 하고. 밑에 거기 설명한데 읽어볼게요. 단위 학교별로 5명으로 구성되며 학교와의 대응, 교섭을 목적으로 특수 공동체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사도 포섭하고 그 다음에 공개투쟁도 하고 조합원 연수로 해서 세뇌도 시키고 데리고 가서 세뇌시키는 거죠. 완전히 세뇌시켜요. 그래서 이 핵심 운영을 하는 게 분회예요. 분회. 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전교조의 핵심 운영이 이 코어 멤버, 핵심 멤버인데 의사결정기관이 있어요. 의사결정기관. 여기서 이제 전교조에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근데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이게 의사결정기구인데 약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옆에 사진 보이죠? 뭘 결정할 때 비밀 투표를 안 해요. 비밀 투표 안 해요. 옆에 뭐 이렇게 들고 있죠? 공개 투표를 해요. 완전 공산주의. 전체 주는 거예요. 개인이 숨어서 뭐 반대 결정 못 하게끔 그냥 찬성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가 있어. 전국 대의원대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 100명이 집행을 하는데, 야, 여기 보면 중앙집행위원회를 거기 한번 오른쪽에 보면요, 8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하는데 투쟁 방향과 그 실천을 계획하고 전략 전술을 만드는 사실상 전교조를 움직이는 핵심 조직이에요. 상인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저기 방송실 이 충전기 좀 갖다 줄래요? 내 아이패드가 이 충전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리고 뭐가 있냐면 집행기구가 중앙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요 8명에서 10명의 비밀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조직된 사람도 실질 핵심 조직을 몰라요. 누가 이걸 운영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안에 보면 비밀조직으로 운영하는 게, 여러분, 교차사가 있고 참실련이 있거든. 교차사가 뭐냐면 교육 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교육 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을 교차사라 그러고, 이 참신년은 뭐냐면 참교육 실천연대예요. 여러분, 참교육이 뭐라고 그랬죠? 벌써 까먹었지? 북한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연방제 통일하자는 게 참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그럴듯하게 쓰는데 완전히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십시다. 정교조의 핵심 세력 교차사와 참신련, 386 운동권 세력이 NL, PD파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 전반부의 그 비서실장이 누구였어요? 임종석이죠. 임종석이가 뭐냐면 NL이에요. NL이 뭐냐? 민족해방, 다시 말하면 반제국주의자고요, 반자본주의자로서 민족해방운동 하자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북한으로 인민통일을 하자 이거야. 인민통일. 예. 그래서 이런 비밀 조직을 저들이 하는데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NL이야. 그러다가 문재인,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끼리죠. 우리 민족끼리 다 물러가라, 외세 물러가라, 북한 오고 남한 오고, 그래서 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나면서 북한과 우리 민족끼리만 통일하자. 이게 NL이에요. NL.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민족주의,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민족주의.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반부에 들어와서 비서실장이 누구였죠? 노영민이. 그 노영민이는 PD입니다. 이 임종석이는 NL이에요. 완전 친북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임종석이가 여러분 말한 거 들었죠? 우리나라 헌법 고치자고 그랬죠? 그동안에는 막 남북 통일 뭐 하나 되고 뭐 민주연합으로 하자 그러는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로따로 통일 안 하고 따로따로 하자, 이 국가로 가자 그랬더니 그 지령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 저놈들은 간첩이 아니요. 그 왜 남한에서 하는지 몰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 PD는 친중 세력입니다. 친중 세력. 쉽게 말하면 민중파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6 운동권 세력 중에는 NL, PD파 출신으로 조합원들조차도 모르는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조직이에요. 아무도 공개 안 되고 비밀스러운 조직인데, 참신련, 참교육 실천연대는 NL 계열이고, 교차사, 교육 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은 PD 계열로서 레닌주의 자유적 성향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핵심 세력이 얼마냐? 구성원은 1000명이고 활동 세력이 1000명이에요. 그래서 도합 2000명이에요. 2000명이 조직과 그리고 운동권, 활동을 막 이렇게 선동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이게 전교조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론이 뭐 대통령 뭐 하고 뭐 누가 그렇고 이게 나쁜 여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우리는 하부 조직까지 끝났다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지금 마을까지 가서 마을 공화국이 생겼잖아요. 마을 공화국. 이게 이거를 다 조사해 보면 대한민국은요, 그나마 그래도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한 게 감사해야 할 일이야. 뭐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뭐 10월 26일인가 27일 가서 동성애 반대한다, 이거는요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주의 사상에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동성애법을 진지전을 구축한 제3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 뿌리는 공산화를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도덕적으로 우리는 동성애 반대한다. 여러분, 뿌리가 어디에 있는데? 공산화에 있는데.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모르고 나서 그냥 가서 한 번만 가서 와 우리는 이겼어 200만이 모여서 외친다고 쟤들이 가만히 있냐고.
광화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갔어. 옛날부터 19년도 그 훨씬 전부터 얼마나 박근혜 탄핵할 때부터 나가서 얼마나 외쳤냐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역으로 이용해야 돼. 이제는 우리 보수우파가 이 조직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된다고. 이런 교육을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모두 나온지 아세요? 이 NLPD 조직이, 이 운동권 세력이 참교육을 한다고 하는 참신련하고 교차사가 모두 하냐면 교선보연대. 교선보연대가 뭐냐면 교장 선출 보직제. 교장 선출도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안학교 할 때 교장을 어디서 내려보냈어? 전교조에서 내려보냈어. 우리 학교도 문제를 막 일으키고 고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교장을 나를 쫓아내버리고 교장을 내려보내서, 이게 불법이잖아요. 예수마을교회 산하학교야. 우리는 법인체도 아니야. 그런데도 이사장도 내려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이거든. 불법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이사회를 만들고 학교를 뭐 법인체를 만들어주고 한다고 그러던데, 날들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여기는 설립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그 허가 나기 직전에 내가, 그런데 우리 학교는 내가 너희들에게 건물은 줄 수 없다. 그래서 깨진 거야. 건물을 우리가 내놔야 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마을 교회로 되어 있거든 학교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못 넘겨줘. 그러니까 얘들이 손들고 나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학교도 뺏겼죠. 이사장 딱 가로채고 교장 자기들 사람들 파송해버리면, 교장 뽑으면 다 좌파 학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안 뺏겼다니까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내가 광화문에 왜 나갈게요? 광화문에. 예? 내가 광화문 나온 게 금년 10월 3일 날 가면 3년 차야. 3년 차. 만 3년 지난 거야. 윤석열 대통령 뽑기 직전에 그때 10월 3일 날 나갔어. 광화문에.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들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요, 전교조가, 자, 첫 번째로 자익단체인 이유. 왜 저들이 좌익단체냐?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그 불순 세력이냐 이거죠. 그 이유를 보면, 자, 여기 보면 민주 집중제를 주장하고 조직 운영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 집중제가 뭐냐 하면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나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집중제는 그게 아니야. 뭐냐? 집중제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고, 부부는 전체에 복종하고, 하부는 상부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모든 활동 보고와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독재로 가는 거죠. 전체주의 속에서 독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집중제거든. 근데 여러분, 민주라는 말 믿으면 안 돼. 노동자들이 하는 게 민주야. 인민민주주의잖아요. 북한들 뭐라고 그래요? 인민민주주의 했는데 인민을 빼버렸어. 어차피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니까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자.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교과서에도 다 이번에 자유가 다 들어갔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자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대영 교수님이, 그분이 여러분 교과서 출판 이사장님이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뭘 넣냐? 자유민주주의를 넣는 거야. 자유. 여기 보십시다. 민주집중제는 북한 헌법에 명시된 북한의 헌법 제5조 공산당 운영 원리로 공산당의 권력을 집중 행사하는 제도가, 그게 바로 민주집중제예요.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밑에 보세요. 소련, 중국, 북한 등 공산사회주의 근본적 운영 원리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이 전교조들이 운영하는 게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볼게요. 여기 보면 공산주의 민주집중제, 공산주의 국가의 운영 원리로 인민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제도. 그러니까 독재로 가는 거죠. 독재로 권력을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한 인민민주주의의 엘리트주의 독재를 의미하는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중앙집중제, 복종을 제기해요. 레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옆에 보실까요? 민주집중제의 원리, 제가 설명한 걸 요약한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소수는 다수의, 하부는 상부의, 개인은 조직의, 부부는 전체에 뭐 한다? 복종한다. 이게 중앙집중제예요. 이게 중앙 민주집중제. 자, 넘겨서 보실까요? 자, 중국을 볼게요. 중국에 보면 마오쩌둥이 민주집중제를 헌법에 명시했는데 1. 뭐라고 나와요? 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 소수가 다수에 복종한다. 2. 개인의 집단에 대한 복종, 개인이 집단에 복종하는 거예요. 3. 하부는 상부의 절대 복종. 그 다음에 4. 전당의 중앙에 대한 복종. 이게 중국에서 주장하는, 이게 바로 민주집중제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소련의 스탈린이 도입한 민주집중제는 뭐냐? 당의 모든 영도기관은 상향식 선거란다. 윗사람을 하나 뽑는 데다 상향식으로 한다. 두 번째, 당의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세 번째, 소수는 다수에, 하부조직은 상부에, 부분은 전체에, 지방은 중앙에. 그리고 북한의 헌법 제5조에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명시했는데, 제5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한다. 이 설명이 뭐예요?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개인은 조직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한다. 자, 다시 전교조 앞으로 2개 넘겨주세요. 예, 전교조가 무슨 제를 쓰고 있다고요? 민주집중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규약을 보면 오른쪽 있잖아요. 규약을 보면 거기에 민주주의 집중원리, 자주적 단결력을 고양하고 관료주의를 배격하는 조직운영의 기본 원리다. 그래서 이 전교조가 밑에 보세요. 집중원리, 소수는 다수에게, 부부는 전체에게 복종한다. 하부는 상부에게 복종한다. 활동보고 및 정보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똑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전교조는 어디 사상이요? 공산당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 넘겨주세요. 북한과 국내 이적단체의 민주집중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보세요. 북한도 소수는 다수, 하부는 상부, 개인은 조직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민주노총이 어떤가 봐요. 민주노총. 시작. 소수는 다수에, 그 다음에 하부는 상부에, 개인은 조직에,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 에? 전교조 보세요. 전교조. 시작.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부부는 전체에. 여러분, 전교조가 이적단체 아니야? 완전 이적단체죠. 근데 이런 사람들 밑에 우리 자녀 손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여러분, 이런 것을 제가 하는데 목사가 정치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전교조가 바로 이적단체라는 것, 첫 번째가 나온 거는 바로 민주집중제를 보면 이게 완전히 이적단체다, 공산주의다 나왔죠?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서 보면 왜 이적단체냐? 전교조가. 전교조의 운영 원리가요,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대중성, 계급성. 이게 뭐냐? 밑에 봅니다. 대중성과 계급성은 마르크스 레닌의 이론으로 공산주의 혁명적 방식입니다. 여기서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히 대중성은 마오쩌둥이 중요 실천 의원으로 그는 가장 먼저 대중을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농민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 데 주력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많은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독재자를 세우는 거예요, 대중성이라는 게. 그런데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계급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잘 봐야 돼. 이 계급성이라는 거는 누구만이 이 공산주의를 장악할 수 있느냐면 노동자예요. 프롤레타리아. 밑에 볼게요. 마르크스는 인간성이란 바로 계급성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계급성이 뭐라고요? 프롤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은 노동자, 노동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사유 재산으로서 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뭐냐? 부르주아족이야. 반동이야, 반동. 노동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처벌을 받아야 돼, 처벌. 그러니까 이런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하는 거죠.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노동조합은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그 소수는 다수에게, 부부는 전체에게, 하부는 상부에게 모든 걸 복종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교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분해예요. 분해. 세 번째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 보십시다. 공산 조직과 동일한 분해라는 특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 있는 전교조의 말단 조직이에요. 전교조의 말단 조직인데, 거기 보겠습니다. 공산 조직과 동일한 분해라는 특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으로 전교조의 꽃이라 불리며, 이들은 자기들끼리 가족에, 그 다음에 동지에, 이게 끈끈하게 결속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기서 같이 못하겠어, 난 나가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꼭 희한하게 남녀가 같이 연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술을 많이 먹여서 혼란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해요. 그래가지고 너 나가면 가정을 파괴한다, 너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이런 일을 하는 거. 무서운 조직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남녀노소 혼합으로 5명으로 구성돼서, 5명이 어떠냐? 분회장, 총무, 조직, 교선, 편집, 이렇게 5명으로 딱 조직을 해서 사람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하고 싸우느냐? 학교장하고 싸우고, 학교의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막 교장들을 고발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분해 특징을 볼게요. 넘겨서. 전교조는 분해를 통해 조직을 결속하고 내부 단속을 위한 의식화 작업의 기초를 토대로 하는데, 사이비 종교와 유사한 체계로 조합원들은 이 공동체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조직을 해놨어요. 조합원들은 매월 뭐 한다고요? 원래회, 격주, 매일 원래 있고 격주로 회의가 있고, 체육대회, 등산, 야유회, 식사, 환영식 등 수많은 모임으로 학교 생활을 분해 중심으로 움직여요. 학교 생활을 선생들이. 조합원 가정의 대소서까지 챙겨주는데 완전히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한 가족. 그래가지고 그렇게 함께 먹고 함께 뒹굴르고 함께 운동하다 보니까 조합원들끼리 결혼한 사람이 39.7%, 그리고 조합원들끼리 같이 활동하는
퍼센테이지가 51.9%.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직은 성교섭까지 한다. 그래서 전교조는 이적 단체인 거예요. 이 무서운 조직이 전교조예요. 자, 네 번째로 왜 이적 단체냐? 민노총 산하 전교조의 전신이죠. 아까 얘기했죠. 민노총 산하에 전교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민노총은 남조선 노동당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해서 이걸 전평이라고 그래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전평은 노동자, 농민을 선동해서 결성한 자익계의 노동단체로 조선민주청년동맹과 더불어 조선공산당의 양대 세력으로 뻗쳐 있었던 것이죠. 여기 출신들이 우리가 잘 아는 모태동, 김일성, 박헌영. 그래서 나중에 테러도 하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전평은 테러, 방화, 총파업 및 폭동사건의 폭력, 투쟁을 전개하는데 우리 잘 아는 대구 폭동사건 아시죠? 그 다음에 뭐 5.16 청성 방해, 여순 반란 사건, 그 여학생 이게 그 시체 유기 사건이잖아요. 제주 4.3 폭동은 김달삼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도부들이 다 교사 출신들이에요. 교사.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폭동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면 학교 조직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야. 지금도 우리나라에도요, 모든 큰 운동을 일으키고 뭘 한다고 할 때가 되면은 큰 일을 통해서 하는데 어디서 이러냐? 학교의 학생들까지도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전평에 하나 넘겨서 보시면 이게 조선노동당의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이런 전평과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전평과 싸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대한노동촌연맹이에요. 대한노동촌연, 우파죠, 우파. 그런데 여러분, 이 우파의 노동운동 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그 뿌리가 이어져서 내려온 게 한국노총이에요. 한국노총. 한국노총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이 좌익과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까지도 지금 저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일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볼게요. 왜 전교조가 자익단체냐? 아까 네 번째 가서는 전평의 뿌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교육 이념과 교육 목표가 뭐라고요? 뭐라고? 공산적화통일이에요. 뿌리가. 자, 그래가지고 전교조 창립 선언문에 숨어있는 그 의미를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민족교육,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주한미군 철수시켜 국방안보 해제하고 적화통일하자,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전교조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미군 철수할 때 깃발 두고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민주교육,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인민이요, 인민. 그래서 노동자 계급을 투쟁으로 인민민주주의를 완성하자.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촛불 시위를 끄고 있는 게 광화문 세력인 거예요. 뭐 옆에서 뭐라고 그러지만 지금 쟤네들 10월 달 들어서는요, 이제 저기 이재명이 뭐 조국 이런 애들 이제 감옥에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령 선포다 할 정도의 저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10월 달에는요 피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큰 광화문에 큰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순교 해볼래요? 10월 달에 한번 싸움이 붙으면 순교 안 할 거야? 도망갈 거야? 공산주의 가면 어차피 죽어. 여러분, 죽는다니까?
며칠 살아본다 말짱하고 다 죽어. 더군다나 예수 믿게 왔는데 살려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들이 인간화 교육, 참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공산혁명 교육으로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기권했죠. 북한은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친중 세력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여기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실제 적화 통일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전교조 교육 이념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 보십시오. 얘들이 주장하는 거 보세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해요. 주사파의 대표적 가치 이념이 뭐냐? 개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야. 교회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그래서 반대를 해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공산주의는 반대하면 놔둬요? 척결이야, 척결. 그거는 저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교조의 이념을 보면은 여기 딱 나와요. 인간관계에서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한다. 전교조 교육 내 참교육에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교육 주체는 교사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교육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그렇잖아요? 학생을 교육시키는 거지 교사를 교육시키냐고. 그 여기 보세요.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고 교육의 권리를 부모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부모가 학교에다가 위임을 해준 것 뿐이잖아요. 그 교육의 권리는 부모에게 있는 거라고. 그런데 얘들은 교육권의 주체가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주체가 교사라는 거야. 그래서 저들은 공교육이나 모든 걸 다 위임하는 걸 부정하게 되고요. 교사의 교육권 일체를 간섭하지 마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니까 학부모나 누구도 간섭하지 마라.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애들 가르치는 거 교과 편성 있잖아요. 이것도 간섭하지 말라. 우리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 교과서 고르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좌편향된 교과서를 다 갖다 놓고 그걸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 우리 애들 학교 가니까 잘하겠지, 아니라니까. 그들 머릿속에 세뇌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감 잘 뽑아야 돼, 현장교 뽑아야 돼. 자, 여기 넘겨서 보실게요. 전교조의 주요 활동 내용 볼게요. 단체 협의안을 주장하며 교원 평가제를 반대해요. 교원 평가제를 반대한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아무렇게 가르치던 실력이 어쨌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 대학에 가서 애들 강의할 때 학기 말에 되면 꼭 교수 평가가 있어요. 그 평가하거든. 강의가 어떤지 평가를 하거든. 그 나도 그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거지. 왜?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교사는 뭐라고? 교사가 노동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들이 아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혁명을 일으키려면 프롤레타리아가 돼야 되거든. 노동자가 돼야 되거든. 인민운동을 하려면 노동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 교사는 노동자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교사는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사명자들이에요. 좋은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실력가들을 길러내야 교수들 아닙니까? 교사들. 그런데 세상에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스스로 자기들을 비하하는 거죠. 교권은 추락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보면 공판을 투쟁을 하면서 법을 무시해요. 계속 선생들끼리도 고발하고 고소하고. 아니, 나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도 보면은 뭐 이렇게 복지관 같은 것도 하는데도 지들끼리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막 그냥 투소도 넣고 막 그러더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어디하고 똑같으냐면, 마무리 결론 낼게요. 어디하고 똑같으냐, 헝가리共産주의하고 똑같아 지금 하는 게. 자, 헝가리 공산당이 한 일 전교조와 똑같다. 헝가리 공산당은 1940년대 어린 세대를 작용화시키기 위해서 교과서를 수정해서, 거기 보세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도덕과 애국심을 파괴해요. 아이들에게 도덕을 무너뜨리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갖지 못하게.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애들 태극기 흔드는 걸 부끄러워해요. 우리들은 말이야, 가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나오면은 서서 이거 하지 않았어요? 저녁 때 6시에 뭐 이게 기 내릴 때 되면 딱 서 이거 했잖아. 그 전에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경찰이 도둑놈 쫓아가다 애국가 나오니까 도둑놈도 쓰고 경찰도 쓰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 다음에 애국가 끝나자마자 도둑놈 도망가고 경찰 잡으러 가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전에는 교회에서 애국가 불러도 굉장히 아주 엄숙하게 불렀어요.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애국가 부르는 걸 싫어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다 공산당 교육이요. 여기 보세요. 애국심, 도덕과 애국심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도덕도 이젠 선택 과목이죠. 학교에서 선택 과목이야. 도덕을 가르치려면 가르치고 안 가르치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때는 도덕이 필수예요, 필수. 근데 지금은 선택이요.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권리를 음해하고, 그 부모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요. 그 다음에 난잡한 교재로 성교육이 실시해요. 동성애 교재 있잖아요. 그거 만화로 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애들 교육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진보교육이라고 합니다. 전교조가 한 일 밑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정된 교과서로 애국심 사멸 및 역사 왜곡, 도덕윤리 파괴, 양성평등교육, 포괄적 성교육,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전교조 하는 집 보세요. 옆에 전국 교직원 노동협회 있죠? 있죠? 이게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하는데 전교조가 나서서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가하고 동성애 성 가르치겠다 결의문도 발표했어요.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목숨 거는 전교조예요. 평등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작은 전교조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학생들을 가지고 전교조를 조직했어요. 전교조는 학생을 위하여 학교장을 적대시하게 하고, 교사를 감시하고, 학부모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투쟁을 하게 하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운동, 인권 알기, 장애인 교육권 운동, 병역 거부, 평화 등을 이용해서 세뇌 교육을 실시하는데, 밑에 보세요. 이 학생 관련 단체, 여기 보면 전국 민주 중고등학생 연합, 이건 학생들이 조직한 거야.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 학생 연합,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청소년 인권 행동 아소나로, 이런 조직이 지금 쭉 있는 거예요. 청소년 학생 연합,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청소년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맨 끝에 보면 흥사단 전국 인권 포럼 유노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여러분 촛불 시위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청소년 학생들이 나와요. 이게 1960년도에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을 할 때 학생들을 가지고서 이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하면 고발하고 막 탄압 이제 하고 그런단 말이야. 내가 이 강의할 때 나도 이거 고발 들어올 수 있거든. 넘겨서 보십시다. 교사 노조연맹. 참 스승이 아닌 노동자가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는가? 안 되죠. 오른쪽 밑에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교사는 뭐다?
노동자 이름으로. 아이들은 교사에게 돈을 벌어주는 객체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선생들도 조금 더 하면은 일을 더 하잖아. 수당을 챙겨요. 노동자니까. 가지고 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 역시 노동 평등일 뿐 아이들을 위한 교육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들이 평등 하는 거는 노동 시간, 일, 돈 이거에 대한 평등이다 이거예요. 이게 학교예요. 이게 학교. 자, 그런데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게 있어. 전교조가 정체를 알아서 많이 줄었어요. 선생들이 많이 줄었어. 전교조 가입을 안 하고 줄었어. 여기 보면 2000년대가 2003년도가 95,000명이었는데 2021년도에 43,276명으로 줄었거든요. 전교조 교사가.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전교조가 하락이 되니까 이들이 교사노조연맹을 만들어요. 교사노조연맹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교조에서 극렬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방과후 교사니 뭐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갔는데 지금 몇 만이 됐냐. 2023년도에 교사노조연맹이 11만 6,493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엄청 늘은 거야. 이젠 쏘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십시다. 서울 교사노조를 시작해서 교사노조연맹이 2017년도에 이루어졌고 이제는 개별 노조 26곳의 연맹체제인 분권형 노조로 가자. 이제 조그맣게 가자. 분권형 노조로 갔고요. 그 다음에 20대에서 40대 조합원이 96.1%, MZ 노조로 3명 중 1명 20.6%가 20대예요. 20대. 노조가 준 거 아닙니다. 넘겨서 보실게요. 자, 그러면 교사노조연맹은 전교조하고 다른가? 자, 교사노조연맹이 11만 3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들과 그 다음에 전교조하고 다른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전교조는 빨간색, 교사노조연맹은 빨간색. 빨간색이냐 빨간색이냐 차이야. 그게 그거네. 그래서 교사노조연맹은 빨간색으로 표현한다면 전교조는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교사노조연맹 중심 인물은 모두 전교조 출신이에요. 그래서 교사노조 중심 인물의 전교조 핵심 세력 및 해직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투쟁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든 정신이 그 전교조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요즘에 우파에서 만들어 놓은 교원 조합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대한민국 교원 조합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들과 맞짱을 뜨자. 우파 조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직 약해. 참 우파들은요 개인주의야. 그래가지고 안 싸워. 넘겨보십시오. 균형 잡힌 교육과 인성교육으로 이제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정치적 왜곡 없이 정확한 역사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국가관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심어줘야 돼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글로벌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교육, 세계화 전문화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감 잘 뽑아야죠. 물론 교육감 이번에 우파 뽑아도 녹록치 않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움직이잖아. 밑에서 재판을, 범법자를 못 잡잖아요. 이제서 조금 움직이잖아. 이제서. 그래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넘겨서. 자, 끝이니까 시작. 그래서 전교조에 더 이상 쏘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상을 듣고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걸 알고 애들한테 다 보고 다시금 우리가 우파, 역사교육 같은 거, 도덕교육 같은 거 다시 재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그나마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그나마 경제가 성장하는 거, 북한이 무너졌고 미국에서 그 러시아 무너뜨렸고 중국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일본, 미국이 외교를 다시 연합했다는 거예요. 왜 얼굴들이 그래? 그래서 지금 한미일이 동맹이 다시 강화된 것은 잘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저런 지금 뉴스 듣지 말고 지금 저 가짜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으니까요. 오죽하면 장학일 TV가 다 나왔겠어? 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도 한번 정신 차려서 우리 아이들 우리가 교육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